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역사상으로 본다면 아마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콜럼부스라든지 마젤란, 또 바르돌메오 디아스, 또 뭐 바스코 다가마 이런 탐험가, 당시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또 희망봉을 발견했던 이런 인물들이 떠오르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술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피카소나 뭐 호안 미로, 달리 이런 화가들을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소설로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해밍웨이를 혹시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스페인 쪽에 여러 가지 뭐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가우디에 대한 것입니다. 가우디는 누구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우디의 그 까사밀라, 까사바티오 이 건축물들 그런 쪽에 보면은 뭐 밤에도 사람이 계속해서 뭐 북적북적 대고요. 아침 이른 시간, 뭐 낮 시간 할 것 없이 잠깐만 많이 여행 온 분들이 밖에서도 보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보고 늘 사람으로 북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다 이렇게 뭐 얘기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구엘 궁원도 있고요, 또 구엘 저택, 또 까사밀라, 까사바티오, 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등 이런 건축물이 전부 다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가우디의 건축을 보기 위해서 가우디의 이 바르셀로나를 찾아옵니다. 바르셀로나 자체도 스페인 제2도시니까 굉장히 크고 볼거리가 많은 곳이지만 가우디 투어, 가우디의 건축만을 보기 위해서 바르셀로나에 오시는 분도 꽤 많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사망했습니다.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태어난 곳은 스페인의 그 카탈루냐 지방입니다. 카탈루냐 지방은 스페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북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 밑에 프랑스와의 접경 지역이죠. 거의 카탈루냐 지방인데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이제 구리 세공업자, 뭐 어떤 데는 이제 대장장이라고도 하는데 뭐 좋게 표현하면 구리 세공업자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공방이라든지 어떤 이 공간 인지 능력 이런 것을 좀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부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런 이제 건축물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익혔던 것이죠. 근데 몸이 뭐 건강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류마티스를 알아서 계속 그것이 나중에도 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17살 때 바르셀로나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건축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25살 때 건축사 자격증을 획득을 합니다. 가우디 건축하면 뭐 많은 분들이 꼽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 이 괴테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괴테가 자연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직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들과 이제 여름 별장을 가고 이랬을 때 그 별장에서 봤던 많은 곤충들, 자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직선보다는 곡선을 상당히 사용을 하는 것이 또 가우디 건축의 특징입니다. 가우디의 인생이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1887년 파리 세계박람회에 진열대, 장갑 진열대를 출품한 것입니다. 이 출품을 보고 당시 구엘 백작이 찍는 거죠. 저거 괜찮다. 그래서 구엘 백작이 가우디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살만한 주택단지 건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우디의 건축 모든 부분에서 구엘 백작이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구엘 공원 만들어지게 되고, 구엘 저택도 마찬가지로 가우디가 만들게 되죠. 그리고 까사밀라, 까사바티오 이런 등등의 것들 막후에는 계속해서 이 구엘 백작의 후원이 있습니다. 까사바티오 같은 경우는 조셉 바티오가 의뢰를 했는데 가우디에게 거리에서 내 저택을 가장 눈에 띄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지금도 딱 봐도 이건 가우디 건축이구나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우디 건축은 아주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만큼 어떤 독창적인 그런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파춥스 소유주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사바트요. 까사밀라는 당시부터 구조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등이 있었고, 또 옥상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경우는 몬세라토에서 가우디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바르셀로나 주변, 이 카탈루냐 지방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흐름들, 이런 것에 가우디가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건축물로 구해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우디가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성가족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40년 동안 짓고 있는 그러한 성당인데, 이것을 시작한 게 1883년입니다. 가우디가 만들기 시작한 건 1883년이고요. 그 전에 82년에 프란치스코 데 파울라 델 빌라가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1, 2년 만에 이제 가우디가 이걸 맡게 된 거죠. 그러면서 1925년까지는 이제 구엘공원에 가우디가 살다가 이 성당의 공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는 성당 지하실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 가우디가 이 성가족 성당 건축에 상당히 좀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시작은 1883년이지만 1912년에 자신이 보살펴온 조카딸의 죽음 이후에 이 성가족 성당의 상당 부분 좀 매달리게 되고, 직접 거기서 이제 거처를 하게 된 건 1925년 이후였던 거죠. 이 가우디는 그 당시의 명성, 이런 것과 이 가우디의 죽음은 뭐 극적인 어떤 대비를 이룬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26년 6월 7일 날 성당에서 미사를 하러 가던 길에 전차에 치여서 가우디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전차 운전사가 가우디를 그냥 노숙자로 여긴 거예요. 뭐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노인 이니까 어떤 뭐 유명인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전차 운전사가 그냥 이 가우디를 길가에 끌어다 놓고 나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 지켜보던 행인들이 막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또 택시를 잡았는데 3번이나 또 탑승 거부식으로 이 택시를 못 타게 돼요. 그래서 4번째나 돼서 가우디를 산파오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의사도 노숙자로 생각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처치만 하고 그냥 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가족 성당을 관리 감독하고 하던 이 신부가 가우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병원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가우디를 발견하고 이 병원에 오게 됩니다. 가우디는 나는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6월 10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 3일 만에 사망을 한 거죠. 후폭풍이 아주 거셌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장례식에 모여 들었습니다. 6월 12일 날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시신은 이제 성가정 성당 지하에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그 묘비명에 이 위대한 인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기대하노라 등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우디의 묘는 1936년 스페인 내전 때 파헤쳐진 적도 있는데 1939년에 다시 봉인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우디를 쳤던 전차 운전사는 구속이 됐고요. 당시에 택시기사들, 거부했던 택시기사들, 또 기본적인 처치만 했던 병원 등등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가우디는 모든 것이 자연이라는 한 권의 위대한 책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작품은 이미 인쇄된 책이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자연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축학교, 바르셀로나 건축학교 졸업할 때 그 학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바보에게 주는 것인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우디가 그만큼 당시에도 독특했다라는 거죠. 성가적 성당은 아까 말씀드린 188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래 전부터 일반 시민들이 속죄할 성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상인 복가베야가 성요셉 신앙인협회를 설립해서 성당을 지을 기부금을 모아서 1882년 3월 19일 성당에 초석을 놓으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외부에는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을 의미한 3개의 파사드, 12사도를 표현한 12개의 첨탑 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채광창이 있어서 그 채광창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온 그 빛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컬러풀합니다. 전 세계 사제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는데 김대건 신부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가우디가 이 성가족 성당에서 완성한 것은 탄생의 파사드입니다. 순환의 파사드가 1976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스페인 조각가 수비라치가 완성을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우디의 얼굴까지 좀 조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영광의 파사드는 현재도 공사 중입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이고요. 스페인에서는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이 성가족 성당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피카소와 가우디의 관계도 참 재밌습니다. 둘 다, 피카소는 이제 안달루시아 출신이고 가우디는 카탈루냐 출신인데, 피카소가 한 26년 후배 되죠. 피카소는 굉장히 가우디를 좀 경멸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피카소가 20대 초반 때 그린 페나 기아에서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피카소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 공산당원이었던 피카소 눈에 가우디는 부자들의 집을 짓는 건축가, 이렇게 아마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구엘 저택 앞에 피카소가 살았었는데, 피카소가 보낸 편지에 만일 오피소 가우디를 보거든 가우디와 사그라타 파밀리아 대성당을 모두 지옥에 보내달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편지에 썼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피카소는 가우디를 좀 조롱했던 거죠. 동시대 인물이지만 상당히 서로가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우디는 연애를 하지 않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괴짜 취급을 받았을 정도로 건축의 모든 것을 미쳐서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가우디라는 한 인물이 바르셀로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라는 데는 뭐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건축물이 얼마나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후세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을 또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우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바르셀로나에 갔다 오면서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